네, 이제 그 진단과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TD를 사용을 하는 게 RTD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RTD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추적자를 트레이서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트레이서가 그 안에 어떻게 있다가 나오는지 그 시간을 체크함에 의해서 그 반응기 안에 있는 반응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RTD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RTD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아이디얼 리액터에서 PFR, 그 다음에 CSTR, 그 다음에 LFR에 대해서 그 안에 이제 추적자를 트레이스를 집어넣어서 얘네가 얼마큼 있다가 나오는지 그것을 추적함에 의해서 RTD를 그 이 안에 있는 상태를 알아봤었는데, 사실 얘네들을 알아본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목적인 일반적인 리액터에서 얘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일종의 레퍼런스로 구한 거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상적인 데이터에서 이상적인 반응기에서 얘네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리얼 리액터에서는 그것과 어떠한 디비에이션이 발생을 하느냐 그 편차를 우리가 찾아냄에 의해서 그 찾아서 어디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원인을 찾아낼 거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결국엔 RTD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PFR의 RTD, 뭐 CSTR의 RTD, 그다음에 LFR의 RT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얘네들이 A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PFR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델타 펑션으로 빵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한번 빡 들어오고 요것의 합이 얘네들에서 ETDT가 1 이런 식으로 되는 그 델타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리얼 리액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된다기보다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어찌 보면은 완전히 델타 펑션이라기보다는 펄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렇게 그 간격이 있는 이러한 형태로서 들어가는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로 CSTR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CSTR의 경우에는 그 ETDT 펑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네가 타우분의 1에다가 EA-T 이렇게 나타나겠죠. 타우분의 1에 EA-T 오버 타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그 CSTR의 RTD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커브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 형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랑 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랑 D. 여기서 그림 C랑 D, 오른쪽 그림에서 C랑 D를 보면은 채널링과 데드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그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채널링과 데드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PFR의 채널링과 데드존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데드존이 뭐라고 했죠? 데드존은 얘네가 이렇게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플루이드가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애들이 그 데드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 미숫가루를 예로 들면서 미숫가루가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저으면은 미숫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 가루를 넣으면은 얘네가 대부분 섞이는데 밑에 갈린 이쪽 부분에선 얘네가 제대로 섞여 있지 않은 채로 고형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얘네들을 우리가 데드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을 데드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데드존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럼 채널링은 뭐냐? 채널링은 편류라고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얘네가 쭉 흘러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골고루 얘네들이 플루이드들이 다 이렇게 펼쳐서 그 다 골고루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흐르는 거를 이상적인 반응기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널링에서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한쪽 방향에서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얘네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그 PFR에서 나타난 채널링과 데드존인데 얘네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 그 RTD 펑션으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내겠냐면은 지금 A가 요렇게 되고요. A가 아이디얼이고 그 다음에 D가 그 다음 리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B가 아이디얼이고 그 다음에 F가 리얼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그 PFR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PFR에서 얘네가 원래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얘네가 타우 펑션에서 타우만큼 이게 델타 펑션이 t-타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펑션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소한 얘네가 시메트릭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시메트릭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액추얼이긴 하지만은 그 아이디얼과 마찬가지로 시메트릭하게 나타나고 이런 채널링과 데드존이 없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데드존과 채널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죠.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보세요. 타우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가 이렇게 딱 나타나고 어찌 보면은 이 안에 시메트릭이 이렇게 나타내야지 정상인데 얘네들이 이만큼 일찍 나타난 애들이 있죠. 요만큼 채널링의 경우 요만큼 일찍 나타났어요. 그럼 얘네가 이만큼 일찍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빨리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체류 시간이라는 레지던스 타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레지던스 타임의 개념으로 보면은 채널링을 통해서 나온 애들은 원래 걸리는 시간이 타우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일찍 나온 애들인 거예요. 반대로 데드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원래 데드존에 있는 애들은 늦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타우보다 자 그럼 TR은 타우보다 작게 될 것이고요. TD는 데드존은 타우보다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만약 얘네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데드존에 있는 애들은 약간씩 녹아서 밖으로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한 번에 싹 다 나왔다. 뭔가 이렇게 그 염료처럼 색깔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투명하다가 물을 넣었는데 투명하다가 그 다음부터 얘네가 점점 색깔이 나타나는데 원래는 색깔이 한 타우 정도에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가 먼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 그 채널링에 대한 이야기고 얘가 이제 채널링 TC라고 할게요. 채널링. 그런데 얘네가 이제 타우가 지났으니까 사실은 얘네가 거의 색깔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다? 데드존 때문에 나타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채널링 또는 데드존이 나타나면은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또는 늦게 얘네들이 계속 추적자가 발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PFR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CSTR의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이 사실 요 리액터는 얘랑 훨씬 더 비슷하긴 한데 그 CSTR에서도 얘네가 뭐가 있냐면은 그 바이패스와 데드존이 있습니다. 바이패스와 데드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편류라고 했을 때 얘는 이 채널링을 편류라고 했을 때 이거는 PFR에서의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우리가 바이패스와 데드존의 경우에는 얘는 CSTR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PFR, PBR 그 다음에 얘는 CSTR.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세요. 바이패스가 얘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얘네가 섞이다가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 쭉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케이스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드존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 타우라고 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얘는 처음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처음에 가장 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처음에 확 나오는 존이 있어요. 확 이렇게 나오는 존이 있어요. 그게 뭐에 의한 거다? 다음과 같은 뭐 숏 서키팅 발음 이상하네요.
서큐팅 이걸 이제 일종의 뭐 채널링이라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는 바이패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얘네가 이제 우회인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애들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애를 얘가 이제 바이패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이 안에서 얘네가 반응을 굉장히 늦게 한 애들이죠. 그럼 이게 뭐다? 데드존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 바이패싱이 결국엔 채널링에 대한 이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이패싱에 의해서 처음보다 좀 일찍 얘네가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애들이 이렇게 훅 나온 애들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레지던스 여기서 이제 있다가 나오는 애들 중에 원래는 다 나와야 되는데 반응한 애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 지금 데드존에 있는 애들은 나중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얘는 더 길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얘는 끝나야 되는 지점보다 훨씬 더 길게까지 뭐가 있다? 롱테일이 남아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패싱과 롱테일에 의해서 얘네가 처음과 다른 그 RTD 펑션을 보이게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PFR과 CSTR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를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를 RTD를 이용한 CSTR의 진단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CSTR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 정상적인데 우회 흐름이 있고 무반응 영역이 있는 상태로 운전한다. 이럴 경우에 얘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요. dt분의 v dc는 마이너스 v0c에다 dt분의 dc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가 펄스 추적자에 대한 응답을 를 가지고 우리가 RTD 펑션을 아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컨센트레이션 함수, RTD 펑션, 그다음 큐뮬레이티브 펑션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상적으로 조작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CT0는 처음에 CT0 곱하기 E-T 오버 타우 이렇게 되겠고요. RTD 펑션도 다음과 같이 ET는 타우분의 1, E분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그 다음에 FT의 경우에는 FT에다가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오버 타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정의가 되겠죠. 이것을 타우는 V0분의 라지 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RTD 펑션에 대한 것이고요. CSTR에.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얘를 이제 퍼펙트 오퍼레이션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얘네들을 우리가 그 CSTR이 아이디얼 리액터로서 퍼펙트 오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오퍼레이션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공간 시간 스페이스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 반응기의 부피와 부피 유량을 측정을 해요. 부피 유량을 측정을 하고 그렇다면은 얘를 이제 t라고 할 때 공간 시간이 타우가 클 경우 자, 공간 시간이 클 경우 펄스 입력에 대해서 얘네가 CT와 ET가 서서히 감소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공간 시간이 작을 경우에는 응답이 빠르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한번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CSTR의 퍼펙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ET는 타우분의 1이 되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커브예요. 그렇다면은 타우가 만약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우가 되게 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타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네가 CT와 ET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는 식으로 바뀔 것이고요. 타우가 작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찌 보면 응답이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공간 시간이 클 경우,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이 클 경우와 그 작을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결국엔 타우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우분의 1. 지금 타우가 크다라고 하면은 타우가 크다. 그러면은 타우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어떤 예를 들어서 타우분의 1이 있는데 타우분의 t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타우분의 1이
작다라고 하면 서서히 얘네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얘 시작점이 어떻든 간에. 왜냐면 얘가 작으니까. 그런데 타우가 작다라고 한다면은 타우분의 1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훨씬 더 시작점은 뭐 상대값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빠르게 감소하게 되겠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타우 값에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그 빨리 감소하느냐 늦게 감소하느냐의 경향성이 결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바이패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퍼펙트 오퍼레이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바이패싱 우회의 흐름이 있을 때 어떻게 거동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 반응기 유입의 총 유입량을 V0라고 하겠습니다. 반응기 유입할 때 총 부피 유량을 V0. 그러면 우회 유량과 혼합 유량을 두 개를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V0는 얘네가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건데 얘네가 혼합해서 가는 애들이 S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회하는 애들, 바이패싱하는 애들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이제 합쳐서 전체 V0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VSB는 혼합 유량은 V0보다 작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얘네가 타우 SB는 어떻게 됩니까? 그 VSB분의 V0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타우는 V0분의 라지 V가 되겠죠. 요걸 지우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타우 SB랑 타우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가 VSB가 V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타우 SB는 타우 SB가 다시 할게요. VSB가 V0보다 작기 때문에 VSB분의 V는 V0분의 타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가 타우 SB가 되겠죠. 그럼 타우 SB는 그 타우 SB와 타우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뭐가 잘못됐는데 요거는 수정을 좀 할게요. 왜 안 되지? 이렇게 되겠죠. 자, 타우 SB는 타우보다 당연히 크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타우 SB는 타우보다 크게 되고 VSB는 V0보다 작기 때문에 타우 SB는 타우보다 크게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얘네가 우회 흐름량이 VB가 전체의 25%다. 그럼 0.25가 되겠죠. V0에. 그러면은 VSB는 0.75 V0 이렇게 될 거예요. VB는 0.25, VSB는 0.75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타우 SB는 그러니까 우회 유량 빼고 혼합 유량만 가지고 했으면 VSB분의 V는 0.75 V0분의 V가 되니까 3분의 4 V0분의 라지 V가 돼서 1.33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다? 타우보다 크게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V0가 다음과 같이 VSB와 B로 이렇게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는 하나는 이렇게 우회해서 가고 남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나가는 애들을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가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아이디얼 CSTR에서 얘네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우회 흐름이 없을 때와 우회 흐름이 있을 때가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쭉 내려가는 애들이 그 CSTR의 애들이 되겠고, 바이패스가 있을 경우에는 바이패스가 있으면 초기에 얘네가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맨 처음부터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애들이 맞는데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맞는데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툭 나가 버리는 애들이 되겠죠. 지금 얘 같은 애들은 델타 펑션처럼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근데 얘네가 처음 바로 나가는 벌이니까 t는 0, 여기 0이에요. 자, 처음에 바로 이렇게 나가 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t의 경우에는 자, 전체분의 이만큼의 양은 델타 t-0 이런 식으로 나간 애들이에요. 됐죠? 나머지 애들은 다음과 같이 나가는데 나머지 애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타우 SB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합 유량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회 유량을 제외한 혼합 유량 우회 유량을 제외한 혼합 유량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얘네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t는 V0분의 VB 전체가 이제 VB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세요. V0분의 요거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V0분의 VSB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응답 함수를 써주면 되죠. 응답 함수가 뭡니까? 타우분의 1에다가 E-T-타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T가 뭐냐면은 타우 SB 이렇게 되겠죠. 그럼 타우 SB 분의 T 오버 타우 SB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타우 SB가 뭐예요? 타우 SB는 VSB 분의 라지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t는 여기서 이 t는 V0분의 VB에다가 델타 T-0 되고요. 그 다음에 V0분의 VSB에다가 타우 SB분의 1에다가 E-T 오버 타우 S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오겠죠. V0분의 VB에다가 델타 T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V0분의 VSB인데 타우 SB가 라지 V분의 VSB E에다가 T 오버 타우 S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면은 V0분의 VB 타우 T 델타 T 플러스 V0분의 라지 V VSB의 제곱 E-T 오버 타우 SB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바이패싱이라고 했으면 이제 무용부피 데드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드 볼륨이 여기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깔리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우회 흐름 대신에 그 데드 볼륨 및 그러니까 정체 부피나 데드 볼륨이나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그 데드 볼륨이나 아니면 정체 부피를 같이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데드 볼륨 자체가 VD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애들을 VS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V는 VD 데드 볼륨에다가 VSD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계속 섞이는 애들. 자, 그렇다면은 얘는 뭐가 바뀌냐? 사실 그냥 다른 건 다 똑같고 V 프라임이 VSD가 된 것과 거의 같은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데드 볼륨으로 있는 아이디얼 CSTR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 SD가
여기서 이제 V는 똑같게 가겠죠. 그러면 V가 타우 SD는 V분의 VSD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우 SD는 자 VSD가 V보다 작으니까 타우 SD는 타우보다 작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타우 SD는 V분의 VSD 더하기 VD 이렇게 되는데 타우는 V분의 잠깐만 이렇게 되는데 VSD분의 V분의 VSD가 되는데 그 얘네가 타우 SD고요. 얘 타우는 VSD 더하기 VD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총 부피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타우 SD는 타우 D보다 작게 결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타우 SD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타우 SD분의 T가 얘네들의 ET 이렇게 우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타우 SD가 자 타우 SD가 지금 그 뭐보다 작다? 지금 우리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공간 시간이 스페이스 타임이 크냐 작으냐 이때 이제 빠르게 감소하느냐 늦게 감소하느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당하는 경우가 타우 SD가 타우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응답 시간이 빠르게 감소한다.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우 SB가 타우보다 큰 경우 그러면 느리게 감소. 자, 타우 SB가 타우보다 큰 경우 그러면 얘는 느리게 감소, 서서히 감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타우 SD의 경우에는 얘보다 작기 때문에 느리게 감소가 되겠죠. 느리게 감소. 왜냐면은 타우 SD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감소. 빠르게 감소. 자, 빠르게 감소로 이렇게 그 타우 SD의 경우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과도응답 곡선 CT와 ET는 이 이상적인 퍼펙트 오퍼레이션보다 어떻다? 더 빨리 감소를 하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RTD를 이용한 CSTR의 진단과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곡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곡선이 얘가 어떤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T의 경우에는 자, 데드 볼륨 얘 세 개를 이제 했을 때 지금 얘는 퍼펙트 오퍼레이션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 얘는 지금 데드 볼륨이 있는 경우. 데드 볼륨이 있는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이패싱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바이패싱이 있는 경우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데드 볼륨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타우보다 작고 그래서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우 SD가 요거보다 작죠. 빠르게 감소. 타우 그 다음에 SP가 타우보다 크다. 느리게 감소. 그래서 지금 데드 볼륨이 있는 경우 이렇게 빨리 감소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바이패싱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느리게 감소한 대신에 처음에 다음과 같은 그 우회 흐름에 의한 그 델타 펑션 감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이제 우리 세 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는 얘네들 또 다른 이제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데드 볼륨과 그 다음에 그 퍼펙트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바이패싱 요 세 개를 그 비교해 놨어요. 비교해 놓으면은 자, 다른 거 데드 볼륨과 퍼펙트 오퍼레이션 요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데드 볼륨과 퍼펙트 오퍼레이션 시작점은 똑같아요. 차이점은 데드 볼륨이 퍼펙트 오퍼레이션 대비해 부피만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데드 볼륨의 경우에 빨리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빨리 증가하게 되겠고. 근데 바이패싱의 경우에는 처음에 바로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얘네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게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얘네가 퍼펙트 오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긴 할 텐데 결국에는 그 가장 예를 들어 퍼펙트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빠른 거는 데드 볼륨, 그 다음에 퍼펙트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우회 흐름 바이패싱이 결정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RTD를 이용을 한 CSTR의 진단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PF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